영화 글래디에이터가 속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은 영상 마지막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글래디에이터의 시작이 영화 대본이 아닌 한 장의 그림에서 출발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이 영화는 그 그림의 역사적 오류까지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강렬한 스펙터클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이미지와 그 역사적 사실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1편의 제작 당시 제작사는 리들리 스콧 감독에게 대본보다 이 그림을 먼저 보여줬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의 그림 폴리체 베르소인데요. 감독은 이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폴리체 베르소는 콜로세움에서 관중들이 피로 물든 경기장을 바라보며 엄지를 아래로 내리는 장면을 담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본 순간 스콧 감독은 이 영화는 내가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검투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무정한 관중들을 보며 고대 로마의 거칠고 냉혹한 세계를 영화로 옮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죠. 화가 제롬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해 콜로세움과 검투사 문화를 고증했습니다. 콜로세움의 건축도 정확한 도면을 참고해서 세세하게 묘사했는데요. 이 덕분에 제롬의 그림들은 헐리우드에서 로마 시대를 시각화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제롬의 그림이 100% 정확한 역사적 고증을 따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의 제목인 폴리체 베르소라는 라틴어는 엄지를 내린다가 아니라 엄지를 돌린다는 뜻인데요. 폴리체는 엄지를, 베르소는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로마의 경기장은 넓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손신호가 종종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엄지를 위로 세웠는지 혹은 엄지를 숨겨 주먹을 쥐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즉 화가가 임의로 아래로 내리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영화에서도 패배한 검투사를 죽일 때 엄지를 내리고 살리겠다는 뜻일 때는 반대로 엄지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롬의 그림처럼 엄지를 내리는 게 처형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지만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엄지를 위로 올리는 것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즉 엄지를 내린다는 발상은 제롬의 그림과 이를 그대로 재현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덕분에 널리 퍼진 것이죠. 비록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이 제스처는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 영화의 명장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콧 감독은 폴리체 베르소뿐 아니라 제롬의 여러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로마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속 콜로세움의 높이 솟은 기둥도 제롬의 그림 기독교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둥은 전차 경기장에서 회전 지점을 표시하는 메타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그림의 배경이 콜로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화 배너에서처럼 전차 경기장인 것이죠. 로마는 한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요. 이 그림은 기독교인들이 야수에게 잡아먹히기 전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전차 바퀴 자국과 메타가 보이죠. 즉 메타는 전차 경기장에 있는 구조물이지만 감독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장면의 화려함을 위해 이를 콜로세움 연출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들리 스콧은 로마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제롬의 그림에서도 영감을 받았는데요. 덴젤 워싱턴이 이번에 연기한 마크리누스는 마치 여성의 의상 같은 화려한 색상의 옷과 귀걸이, 큰 장신구로 치장해 평소 덴젤 워싱턴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감독은 이 캐릭터가 제롬의 그림 무어인의 목욕탕에 나오는 아프리카계 노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어인은 주로 북아프리카의 무슬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그림 속 무어인은 실크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고 한 여성을 목욕시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예가 여성이라는 사실인데요. 자세히 보면
가슴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그림은 약간의 동성애적 느낌을 풍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덴젤 워싱턴은 이번 영화에서 남자와 키스한 장면이 삭제됐다고 밝혔는데요. 감독이 이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 이유가 이해가 되죠. 많은 역사가들이 영화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되기도 했지만 스콧은 시각적 요소나 캐릭터, 스토리 모두에서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따르기보다는 영화적 상상력을 더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리들리 스콧이 제롬의 그림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지만 사실 제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제롬은 생전 인기도 많고 실력 있는 화가로 인정도 받았지만 앞서 본 무어인의 목욕탕과 같이 북아프리카나 중동을 소재로 한 그림들은 직접 경험하고 관찰했다기보다 상상과 고정관념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뛰어난 능력 덕분에 제롬은 그림 속 장면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지만 이런 작품들은 실제로는 편안한 작업실에서 그려졌습니다. 파리의 모델들을 고용해 상상 속 이슬람 여성의 역할을 연기하게 한 것이죠. 제롬이 표현한 이슬람의 모습은 미개하고 성적인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실제 그들의 문화를 반영한다기보다 유럽인들의 환상과 고정관념으로 왜곡한 것에 가깝죠. 때문에 20세기 들어 제롬의 명성은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더 다뤄보겠습니다. 결국 한 장의 그림이 영화 역사에 남을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편에서도 감독은 목숨을 건 검투사와 군중들의 광적인 환호, 손짓 하나에 생과 사가 갈리는 열기 가득한 콜로세움의 흥분을 1편만큼이나 실감나게 재현했는데요. 개인적인 소감을 말하자면 1편을 본 분들에게는 그리 새롭게 다가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2편에서는 유인원이나 코뿔소 같은 이국적 동물들과 해전 장면들이 추가되면서 더 큰 규모의 스펙터클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스토리나 시각적인 부분, 전반적으로 1편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큼의 영화임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곳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 미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